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 2025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결정된 게 1등과 4위밖에 없습니다. 2위 경쟁 여전히 남아 있고요. 가장 큰 관심을 모이는 강등 전쟁 남아 있고 뭐 하스왕 경쟁, 5등 경쟁 뭐 하나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역대 이런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라운드 한번 프리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울산에 ACL 취재차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그게 최대 주제더라고요. 기자가 만약에 한 명이다. 그러면 울산을 가야 되냐, 대구를 가야 되냐. 그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같은 경기가 같은 시간에 몰려 있으니까 잘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관심사인 강등권 경제 두 경기 몰아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30일 오후 2시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열리는 대구 안양의 경기입니다. 네, 대구 주목할 포인트는 죽느냐 사느냐로 일단 잡았습니다. 네, 지난 제주전 무승부를 통해서 잔류 싸움을 최종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기고 제주가 패해야 순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떤 의지로 싸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뭐 저도 대구 관계자들과도 통화를 하고 뭐 주변 축구인들과 통화를 해도 대구는 항상 분위기는 좋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경기력도 괜찮아요. 네, 경기력도 좋고 특히 후반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경기력만으로는 또 잔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승점 3점을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한 가지 뭐 운이 따랐다면 마지막 경기가 홈 경기라는 거죠. 만약에 안양 원정이거나 뭐 다른 원정이었다면 조금 더 이 어떤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지만 대팍에서라면 뭔가 대구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아마 대구 팬들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팬들이 빠른 예매를 통해서 음. 대구에 대한 응원 의지를 보여줬죠. 네. 근데 안양은 일단 뭐 큰 동기부여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협전 봐도 일단 뭐 잔류를 확정진 이후에 경기력은 뜻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유종의 미로 일단 잡았습니다. 뭐 선수 개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이 정도의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유병헌 감독은 뭐 대구 제주와의 뭐 형평성 같은 것도 고민하겠지만 그간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는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장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구 같은 경우에 장성원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고 안양은 박종현 선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구의 세징야 선수의 출전 여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네, 대구 내부적으로도 코치진과 세징야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몸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뚝딱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기 전날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상태냐에 따라서 출전 여부가 가려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네 쉽지 않아 보인다. 세징야가 벤치에 있고 없고 차이 이게 음, 대구가 후반전에 어떤 반등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여력으로 음, 해석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대구는 진짜 정말 1%의 확률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야 되잖아요. 음. 그게 역시 세징야 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현재 버전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 시즌엔 안양이 2승 1무로 일단 우위를 점했고 대구는 최근에 7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승부가 조금 많다는 거 소개해 드릴 수 있고 못다가 최근 대구전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못다를 키플레이어로 아예 잡았습니다. 일단 에드가와의 뭐 신구라고 할 수 있죠. 신구 뚝배기 대결이 이날 경기를 가를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승하겠습니다. 대팍의 힘 그리고 후반전의 어떤 투쟁심 뭐 이런 걸 봤을 때 대구가 쉽게 뭐 무승부나 패배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 승리하겠습니다. 음, 예,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기세 네. 분위기 여러모로 종합해 보면은 대구 쪽으로 쏠리는 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울산과 제주전입니다. 30일 오후 2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음, 두 팀 모두 이겨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두 팀 모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거둔다고 하면은 다득점에서 손없이가 앞서기 때문에 승리할 경우 뒤집히게 되고요. 네. 제주 역시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구의 다득점에 뒤져 있기 때문에 음, 대구가 승리할 경우에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때문에
양 팀 모두 이번 경기는 이겨야 삽니다. 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뭐 여러 경우의 수들 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 이외에는 이날 경기를 설명할 포인트가 없어 보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날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잔류를 확정지었을 경우에 부담 없이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었겠지만 그쵸?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제주 역시 대구전 승리를 했더라면 음. 11위를 확정 짓는 상황이었음에도 아쉬운 무승부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경기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주중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지만 뭐 갔다 오셨지만 내용 자체가 썩 좋지 않았어요. 네. 풀 로테이션도 돌렸지만 경기력도 올 시즌에 울산이 왜 힘든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소득이 말씀해주신 대로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꼈다는 것 이외에는 뭐 결과나 내용 모두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날 경기 울산이나 제주나 선수들 모두 흐름은 두 팀 다 좋지는 않지만 네. 이 경기가 주는 의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기는 결국에는 이 누가 더 한 발 뛰느냐 혹은 누가 더 승리를 하고 싶은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 현황은 울산 이동경, 에릭, 뭐 강상우 선수, 고승범 선수, 보야니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는데 맞아요. 지난 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엔트리에 포함이 됐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상자는 2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들 그날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 이날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만큼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제주는 오랜만에 모든 선수들이 다 뛸 수 있습니다. 한 선수만 빼고요. 임창호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이날 경기에 나설 수 없는데 임창호 선수가 최근에 그 오른쪽에서 잘해줬었기 때문에 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창민 선수도 지금 돌아오죠. 네. 올 시즌 맞대결 3승으로 울산이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봤더니 8승 1무 1패. 울산 절대 우위더라고요. 최근 울산 홈 6경기 양팀 맞대결 결과는 5승 1무로 울산 우위에 있습니다. 울산 최근 홈 경기 10경기 봤더니 5승 1무가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포함입니다. 제주는 최근 원정 10경기 결과 1승 2무 7패. 전체적으로 보면 기록상으로는 울산 쪽으로 기우는 승부입니다. 네. 키플레이어를 보면은 울산은 엄원상 선수를 했습니다. 제주전 공격 포인트 6개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제주는 유리 조나탄 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4골 기록 중인데 제주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공격수입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지표가 울산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 승하겠습니다. 저는 뭐 노상래 감독 등의 말에서 좀 힌트를 얻자면 제주가 비기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친다면 울산도 최근 경기력으로는 뚫기 어렵 것 같다. 그래서 저득점 무승부를 예측하겠습니다. 자, 하스의 마지막 경기죠. 수원FC와 광주. 이날 경기도 수원FC의 잔류 여부가 결정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같은 시간 펼쳐집니다. 네, 수협 역시도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한다는 점이 상당한 좀 이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기적의 뒤집기를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코리아컵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몸조심을 좀 포커스로 좀 잡았는데요.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지금 1승 1무 1패로 팽팽했는데 재밌는 게 첫 번째 경기는 0대 0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가 2대 1로 승리했죠. 도합 3골 나왔고요. 네, 세 번째 경기는 광주가 4대 2로 승리했습니다. 도합 6골, 0, 3, 6 지금 3골씩 늘어나고 있는데 5대4. 네, 이거에 따르면 지금 9골 각을 보이지만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광주가 최근에 수비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좋아요. 네, 무실점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물론 홈에서의 무실점이 많긴 하지만 최근에 수비를 단단함 그래서 이종효 감독은 예상해 보면 코리아컵에 대비해서 뭔가 수비는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잡고 간다. 이런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뭐 공격진에는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수비는 그렇게 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수협이 이걸 뚫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수원 FC는 최근 홈 3경기에서 뭐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2무 1패니까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반면에 광주는 최근 원정 4경기 연속 지금 승리도 없고 득점이 없어요. 예. 근데 과거 뭐 수원 FC 원정에서 뭐 4골 넣은 그런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텐데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 득점을 할 수 있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은 이용, 이지솔, 장윤호 선수의 컨디션을 마지막까지 좀 체크하고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사박 그리고 무엇보다 루안 선수가 이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뭔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확실히 한 명 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루안 그리고 윌리안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진을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주는 김진호 선수가 지난 경기 엔트리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코리아컵 앞두고 조금의 출전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협 같은 경우에는 사박, 광주는 프리드 존슨을 잡았습니다. 뭐 사박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왕에 좀 세기를 받고 싶어 할 텐데 무엇보다는 팀의 어떤 잔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프리드 존슨은 최근 3경기에서 2골 상당히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힘을 쥐어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 수협승하겠습니다. 뭔가 지난 안양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도요. 음. 역시 동기부여 차원에서 수협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경기. 상스 경기로 가볼까요? 네. 다음 경기는 김천과 대전전이 30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도 뭐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준우승. 음. 사실 뭐 트로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뭐 메달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양 팀 모두 창단 최고의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경기 승리에 대한 갈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준우승이라고 한 거는 역시 그 해에 2번째로 잘했다는 팀이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역사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이번 경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거의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아챔 진출 확정 지었고요. 김천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 일단은 역대 최고 성적을 손에 넣었지만 이 준우승이라는 상징적인 포인트를 위해서 이날 경기 마지막까지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결정자를 보면 김천은 임덕근 선수가 여전히 뛸 수 없고요. 김현우 선수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다고 합니다. 또 18명 꾸리기 좀 어렵네요. 공교롭게도 임덕근, 김현우 선수 모두 대전 출신이죠. 맞아요. 나 지금 네. 보면서 다 대전인데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 좀 제법 됩니다. 밥신, 주민규, 이명재, 박규현 선수가 뛰기 어렵고요. 김현욱 선수도 관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서울을 잡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승리였죠. 18명 엔트리로 마지막까지 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어쨌든 그날 승리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대전 같은 경우는 홈에서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다가 강원한테 내용면에서 좀 밀리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맞대결 2승 1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3시즌 맞대결 제가 3시즌으로 한 거는 대전이 승격한 이래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4승 2무 1패 대전이 역시 우위에 있습니다. 김천이 홈 최근 2연패거든요. 2연패하는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요. 대전은 홈에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홈 최근 6경기 5승 1무인데 원정 6경기는 1승 1무 4패 기록 중입니다. 양 팀 모두 지금 상성상으로는 좀 까다롭긴 하죠. 네. 키플레이어는 김천은 김주찬 선수였습니다. 지난 경기 득점에 대한 임팩트가 좀 있어서 김천에서 좀 이날 경기도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김주찬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김천을 통해서 아주 국내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했던 김봉수 선수. 김봉수 선수가 사실 지난 강원전에서 좀 아쉬웠던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 선수가 역시 잘해야지 대전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 경기 승리를 위해서는 김봉수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김천이 지난 서울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중원의 에너지, 선수 개개인의 어떤 활동량 같은 게 상당히 좀 좋거든요. 시즌 막바지인데도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려면 뭐 김봉수, 이순민이 마지막이지만 많이 뛰어야죠. 네, 많이 뛰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 승하겠습니다. 대전승. 네, 대전이 아무래도 최근 그 경기 맞대결 결과에서 조금 더 앞서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의지 면에서도 저는 대전이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해요. 황선홍 감독 이 부분 많이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유잼보다는 노잼 쪽이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북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전북은 일단 포인트 영원한 전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기죠. 네, 잡았습니다. 일단 최철순 선수 이 은퇴식을 거행을 한다고 하죠. 경기 후에 진행을 하고요. 그 오랜 기간 전북을 위해서 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레전드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선수입니다. 진짜 그 네. 전북에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지만 음, 최철순 선수처럼 늘 전북을 지키고 음. 그리고 그 전북이 들어올렸던 모든 트로피를 함께 하고 그다음에 뭐 후배들 뭐 선배들 이제 이렇게 잘 챙기고 잘했던 선수가 없죠. 진짜 박수를 받아 마땅한데 어쨌든 우승으로 마침표를 찍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날 진짜 남다른 음. 은퇴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전북에 출입을 했는데 그때도 있었죠. 그때도 사실 신인도 아니었고 그때부터 있었는데 야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하다. 자기 관리 다시 한번 후배들이 한번 본받아야 되는 그런 선수로 생각이 되고요. 서울은 5위 사수로 골랐습니다. 일단은 뭐 동기부여가 마지막 남은 동기부여죠. 일단 주중에 ACL에서 상하이 하이강을 잡으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이날도 어떻게든지 승리를 통해서 5위 사수하려고 할 거고요. 전북은 일단 코리아컵 앞두고 살짝 분위기가 짝 처져 있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승리와 뭐 무승부와 패배는 팀 라커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어떻게든지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뭐 전북은 김영빈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출전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아마 지난 경기 또 힌트를 얻자면 약간의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좀 돌릴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홍정호 선수 같이 핵심적인 베테랑 선수들은 코리아컵 때 100%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휴식을 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서울은 클리말라 선수가 시즌 아웃이죠. 여기에 최준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일 선수의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전적은 전북이 1승 2무로 좀 우위를 점했습니다. 송민규 선수가 서울만 만나면 은사인 그렇죠. 네. 김민동 감독만 만나면 결승골을 좀 넣곤 하는데 과연 이날도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지 좀 보고 싶고요. 전북은 최근 홈 3경기 연속 지금 멀티골 중입니다. 뭐 원정에서는 살짝 득점이 부족한 감도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팬들에게 시원한 득점을 선물해주고 있다. 올 시즌 내내 홈에서 엄청나게 강했죠. 네, 지난 뭐 대전전 같이 아주 팬들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경기도 많이 펼쳤고요. 서울은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에 전북 원정에서 지금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 홈에서 전북에 패하는 케이스는 많았지만 원정에서는 그래도 지지 않았다.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성민규 선수를 원래는 좀 해야 되지만 일단 최철수 선수도 출전할 것으로 보이죠. 그런 네. 만큼 마지막으로 최철수 선수를 전북의 키플레이어로 뽑고 싶고요. 서울은 링가드로 하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5골 거의 뭐 일부 팬들은 떠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더 그리움만 커지게 왜 이렇게 잘하냐는 뭐 말도 하는 것 같던데 아직은 뭐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지만 최근 폼은 정말 물이 올랐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승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선수들 동기부여가 일단 최철순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철순이 형 마지막 가는 길에 어디 떠나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경기에 우리가 승리로 한번 만들어 주자, 왕관 한번 씌워 주자 그런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전북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네, 강원과 포항전이고요. 30일 오후 4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올 시즌 프리뷰의 마지막 경기네요. 네. 주목할 포인트 강원 역시 5위, 포항은 ACL2 휴유증을 했습니다. 강원 역시 이날 경기 승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을 제치고 5위까지도 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전북 서울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강원 입장에서도 ACL2 현재 전북이 우승할 경우에는 5위까지도 아시아 무대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이 어쨌든 올 시즌 ACL 엘리트도 갔었고 그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ACL2 물론 ACL 엘리트보다는 조금은 작은 무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날 승리를 통해서 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강원 같은 경우는 주중에 좀 더 힘을 쏟았었죠. 네. 주중에 펼쳐졌던 마치다 젤비아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제가 직접 다녀왔지만 그날 경기를 소화했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예. 사실 강원이 보여주는 뭐 빌드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뭐 압박이라든지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날은 굉장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날씨도 좋지 않기는 했지만 원정팀 마치다가 좀 더 가벼워 보일 정도로 무거웠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선수들이 사실상 강원에서 뛸 수 있는 베스트 멤버였거든요. 네. 물론 뭐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그런 몸 상태를 끌어올릴지가 중요할 포인트로 보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제가 오늘 목요일 지금 오후에 찍고 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경기는 아직까지 하질 않았죠. 네. 하지만 박태하 감독이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죠. 무조건 우리는 베스트 전력으로 나간다. 왜냐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기나 지나 마지막 경기 결과 상관없이 4등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어느 정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물론 그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북이 승리한다는 전제하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ACL 2에 지금 모든 걸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날 경기에서 베스트 나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텀이 좀 짧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경기라는 반면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는 목요일 그치, 경기라니까요. 3일 텀밖에 되지 않고 또 이날 경기를 통해서 또 추운 날씨 또 좋지 않은 날씨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 몸 상태가 마지막 경기에서 포항이 뎁스가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까지는 베스트로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날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일단 송준석 선수 누적 경고로 뛸 수 없고요. 최병찬, 가브리엘 선수의 이유현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다쳤던 부분이 이어지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에도 뛰지 못했거든요. 네. 이날 경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포항은 완달슨, 오베르단, 조성욱 이 선수들 장기 부상자들 이날 경기 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역시 왼쪽이 좀 고민일 텐데 뭐 홍철 혹은 이기혁 선수 이기혁,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 2승 1패로 강원이 우위에 있었고요. 최근 6경기 맞대결 결과 봤더니 3승 3패입니다. 예. 각자 홈에서 이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강원은 리그 지금 강릉 18경기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요. 네. 포항은 최근 원정 8경기에서 4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무승부가 없어요. 네. 키플레이어는 강원은 박상혁. 지금 가장 좋은 선수죠, 강원에서. 포항전 공격 포인트 2개. 이게 강원 선수들 중에는 가장 많은 포인트더라고요, 포항전. 포항은 마지막 득점왕에 도전한 이호재 선수 강원전 공격 포인트가 무려 5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이게 아까 저는 김천 대전전이 살짝 좀 노잼에 가까울 것 같다고 하면 이거는 유잼 거의 확정입니다. 네, 두 팀만 만나면 아주 시끌시끌한 그런 경기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 일단 예상을 하고 강원승 저는 먼저 고르겠습니다. 저도요. 이게 지금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가 없습니다. 네, 양팀 모두 서로를 만나면 재밌는 경기 많이 하면서 많은 골도 났었거든요. 네. 저도 이번 경기 강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아이고 프리뷰 이렇게 끝나니까 또 아쉬운 마음도 좀 있고 저희도 1년 내내 38라운드 하면서 즐거웠었는데 마지막 최종전까지 재밌는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라운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